올해 자본시장은 주가 조작과 이단 범죄로 그 어느 때보다 암울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조직적인 사기꾼 집단은 물론 일부 증권사의 불공정 행위도 적발되며 어두운 민낯을 마주해야 했는데요. 금융당국 역시 제대로 된 감독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자본시장을 짚어보는 두 번째 순서, 김혜수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서울가스, 대성홀딩스, 삼천리 등 8개 종목은 돌연 하한가를 맞았습니다. 라더견 호환투자 컨설팅 대표 일당이 CFD, 차액 결제 거래를 이용해 장기간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가운데 당국이 수사에 들어가자 일부 물량이 시장에 대거 쏟아진 영향 때문입니다. 주가 조작 사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난 6월엔 박림과 만호제강 등 5개 종목이 넉 달 뒤엔 영풍제지와 대한금속이 모두 하한가로 직행하며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자본시장을 뒤흔든 주가 조작에 개미 투자자들만 투자금이 묶이는 등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겁니다. 유독 국내 자본시장이 이 같은 증권 범죄에 취약한 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처벌 수위의 영향이 크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물론 내부자 거래, 시세 조종, 부정거래 행위 등 3대 불공정 거래에 대한 과징금 신설과 부당이득 산정 방식 법제화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초 시행되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이런 금전적 제재 외에 신분제재가 조속히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분제재 내용은 첫 번째가 그 증권 범죄의 신상을 공개해야 되겠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그 주식 거래, 증권 거래를 제한해야 됩니다. 뭐 10년, 20년 일정 기간 동안 증권 거래를 제한하는 거. 세 번째가 상장회사 임원의 취업을 제한하는 거죠. 그건 다른 선진국들은 도입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증권사들도 불공정 거래란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채권형 랩 어카운트와 신탁을 판매하면서 최대 5천억 원에 달하는 고객 손실을 돌려막기해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일부 증권사의 임직원의 경우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전환사채를 해당 직원과 가족이 취득하는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모두 내부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옵니다. 금융사 지배구조법의 내부 통제 부분도 도입돼 있고 준법감시인도 있고 그다음에 상장회사 같은 경우에도 준법 지원 제도니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잘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구축을 하고 나서 플러스해 갖고 작동이 제대로 되게끔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만 구축이 돼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이딴 범죄에 금융당국도 조직을 강화하는 등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선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패가 망신할 만큼 강력한 금전, 신분제재와 함께 당국의 역량 강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실효성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혜수입니다.